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의 박동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뒤쪽에 느껴지는 통증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이 무릎 뒤쪽이 갑자기 당기고 통증이 심하게 오고 보행에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무릎 뒤쪽의 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이제 밖에서 축지할 수 있는 햄스트링의 근육과 힘줄이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표면부 바로 밑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진찰로 쪽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한 활동이나 스포츠 등에 연관이 돼서 비교적 건강한 관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이 햄스트링, 그런 근육 힘줄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종아리 쪽에서 올라오는 힘줄도 무릎 오금 쪽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 힘줄이나 근육에서 유래되는 건초염 혹은 근육의 과긴장 등이 통증의 일단 1차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건초염이나 근육의 긴장은 보존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되고 후유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정밀 검사 없이도 증상의 호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은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금 쪽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슬화 동맥이나 정맥 같은 구조도 존재하고, 또 관절 후각부에 위치하는 연골판의 후방 기시부부터 후방부 혹은 후방 십자인대와 동반해서 후방 관절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통증의 원인이 생긴다면은 정밀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너무 간과하고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연골판 구조의 손상은 보통 만성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경과를 가시다가 역시 조금 마모가 있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에 파열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외상이 없어도 과한 사용만으로도 찢어지거나 후방부에 뼈에 붙어있는 부분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를 이제 후방 기시부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관절염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인데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거나 다리에 내반 변형, 즉 옷자다리 변형이 있고, 그리고 평소 생활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생활이 많았다든지 계단을 많이 다닌다거나 그로 인해서 연골판에 좀 지속적인 데미지가 있었다면은 연골판에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방 기시부의 파열이라면은 이는 기능적인 소실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절의 다른 연골부나 기타 다른 변형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봉합술을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봉합술은 치료가 빨리 진행될수록 경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또 무릎의 오금 부위에서 흔히 만져지는 것이 있다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는 흔히 베이컨 낭종이라고 하는 무릎이 무릎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낭종은 보통 관절 내부의 퇴행성 변화 혹은 연골판의 찢어짐 같은 것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관절 내에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윤활낭에서 만드는 그런 활액막 액들이 염증 시에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고, 또 후방부에 일부 구조의 손상이 있을 때는 후방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 나와서 뒤쪽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조직화가 돼서 낭을 형성할 수 있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구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낭 때문에 직접적인 불편함이 크기가 너무 컸을 때는 만져지는 것 자체로도 불편할 수 있고, 굴곡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무릎 관절 움직임에 방해를 줄 수도 있고요. 후방부의 통증을 역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낭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관절 내부에 대한 평가부터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 그렇게 후방부에 낭을 만들 만한 기저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같이 수복하거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 환경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후방 기시부의 파열은 연골판이 띠를 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서 파열이 되는 것이고, 이는 연골판을 점점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 연골판의 기능은 점점 소실되고, 그리고 연골은 점차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되겠죠. 기시부의 파열은 특징적으로 뚝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있지만 그 상태로 이를 강구하고 지나가게 됐을 때 관절염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연골판이 다시 자리에 가서 붙은 게 아니라는 것. 그럴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보다 경과가 안 좋게 관절 상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있을 때는 후방 기시부 파열이 됐다고 해도 봉합술이 1차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골 마모도 어느 정도 동반돼서 많이 진행돼 있을 때는 봉합술을 하고 나서 오랜 재활 기간을 거치고 나서도 연골판 자체의 텐션이 많이 감소돼 있고 관절의 기능을 살리는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활동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은 대부분 스포츠 손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십자인대는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더 잘 보게 되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죠. 후방 십자인대는 경골 아래에 있는 우리 다리 하퇴부의 뼈가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긴장이 많이 걸리게 됐을 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후방부에 통증을 또 느끼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대는 불안정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고, 후방 십자인대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그래도 보존적인 치료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후방 십자인대 파열 역시 보존적인 치료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잔존한 불안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 십자인대 부근이나 주변에 손상 이후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도 낭종, 물혹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물리적으로 낭종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관절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퇴부 쪽에 햄스트링이나 근육 구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관절의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계속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스트레칭이나 어느 정도의 자극이 계속 있는 상태여야지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방에 있는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종아리 근육이 너무 타이트할 때 그 부분에 더 하중이 많이 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전반적으로 다 잘 고려돼야 되겠고, 일상생활에서는 쪼그려 앉아서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들이 너무 과하게 반복됐을 때 안 좋을 수 있겠다. 계단 등 경사진 곳도 과하게 있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뒤쪽이 아파서 고민이 되시고 너무 걱정이 됐던 분들, 혹은 조금 통증이 심하게 있었는데 조금 호전되어서 그냥 방치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해보고 진찰받을 수 있게 저희 병원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